우리 친구들 모두 잠잘 준비 됐나요?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토미가 오늘도 동화책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물의 요정 닉시. 옛날 방앗간 주인이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재산도 넉넉해 여유로운 생활을 했죠. 하지만 조금씩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언젠가부터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방앗간도 잃을 지경이 되었죠. 방앗간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방앗간 주인은 걱정에 빠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답답해서 맑은 공기를 쐬고 싶었거든요. 방앗간 주인이 연못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아름다운 여인이 연못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죠. 그 여인은 바로 물의 요정 닉시였어요. 순간 방앗간 주인은 도망쳐야 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망설였어요. 닉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나요? 방앗간 주인이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자 닉시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사실 전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걱정이랍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다시 부자로 만들어 줄게요. 대신 지금부터 당신 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기껏해야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겠지. 우리 아이는 좀 더 있어야 태어나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방앗간 주인은 닉시에게 그러겠다 약속했어요. 그러자 닉시는 스르르 연못 속으로 사라졌죠. 방앗간 주인은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녀가 달려나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 어른, 마님께서 방금 아기를 낳으셨답니다. 방앗간 주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죠. 방앗간 주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와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이 생겼는데 당신은 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 말에 방앗간 주인은 슬퍼하며 말했어요. 사실은 조금 전 연못에서 물의 요정 닉시를 만났소. 닉시는 내게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달라고 했지. 난 우리 아기가 이렇게 빨리 태어날 줄도 모르고 그러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지 뭐요. 방앗간 주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이를 잃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이를 어쩌면 좋아요. 가엾은 우리 아기. 남편의 말에 아내도 큰 슬픔에 빠졌어요. 얼마 후 닉시의 말처럼 집안 사정이 다시 좋아졌어요. 금고는 금은보화로 가득 찼고 재산은 점점 늘어났죠. 방앗간 주인은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닉시와 한 약속 때문에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연못 옆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금방이라도 연못 속에서 닉시가 나타나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칠 것만 같았거든요. 방앗간 주인은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얘야,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연못에 손을 담그면 어떤 손 하나가 물에서 나와 너를 깊고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럼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단다. 네, 아버지.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닉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어쩌면 닉시가 나와 한 약속을 잊었을지도 모르지. 방앗간 주인은 한시름을 놓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그동안 사냥 기술을 배워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죠. 사냥꾼은 그곳 영주의 눈에 들어 영주를 위해 일하게 됐어요. 한편 마을에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사냥꾼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가씨도 사냥꾼이 마음에 들었죠. 그 사실을 안 영주는 사냥꾼에게 작은 집 한 채를 선물했어요. 사냥꾼과 아가씨는 곧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집에서 함께 살았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하루는 사냥꾼이 노루를 쫓고 있었어요. 숲에 있던 노루는 넓은 들판으로 도망쳤어요. 탕! 사냥꾼은 노루를 한 방에 쏘아 맞췄어요. 잡았다! 아주 큰 노루야. 사냥꾼은 신이 나서 사냥한 노루를 바로 손질했어요. 그러고는 손을 씻으러 가까이에 있는 연못으로 갔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곳이 위험한 연못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에요. 연못은 찰랑거리며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아무 생각 없이 물에 손을 담갔죠. 바로 그때 물의 요정 닉시가 물속에서 떠올랐어요. 닉시는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 순식간에 사냥꾼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물속으로 어찌나 빨리 내려갔던지 사냥꾼의 몸 위로 커다란 물방울이 방울방울 솟아올랐어요. 사냥꾼은 닉시에게 안긴 채 끝도 없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한편 사냥꾼의 아내는 밖이 어둑어둑해져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는 물의 요정과 남편의 아버지가 했던 약속을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죠. 불현듯 그 이야기가 생각난 아내는 허겁지겁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연못가에는 가방과 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이건 우리 남편의 가방이야.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세 알아차리고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내는 연못가를 맴돌며 남편을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연못은 잔잔하기만 했죠. 울다 지친 아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아내는 꿈속에서 높은 암벽을 기어올랐어요. 가시넝쿨이 발을 붙잡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꼭대기에 오르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은 푸르고 잔잔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예쁜 꽃들이 핀 초원에는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짓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아내는 꿈속에서 본 오두막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높고 험한 암벽의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죠. 모든 것이 꿈속과 똑같았어요. 오두막집 할머니는 아내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 말했어요. 이런 외딴 곳까지 오다니 무슨 큰일을 당했구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당한 일을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요.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가에서 이 황금빛으로 머리를 빚어요. 다 빚으면 황금빛을 내려놓고 기다려봐요. 아내는 할머니가 준 황금빛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뜨자 아내는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가에 앉아 황금빛으로 긴 머리를 빗은 다음 그 빗을 연못가에 내려놓았죠. 곧 연못 속에서 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물결이 일어나 황금빛을 휩쓸어 갔어요. 황금빛이 연못 바닥에 가라앉자 연못에 물이 갈라지면서 사냥꾼의 머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나 사냥꾼의 머리를 덮쳤어요. 사냥꾼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연못은 다시 잔잔해졌죠. 아내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울다 지쳐 잠이 든 아내는 꿈에서 할머니의 오두막집을 다시 보았죠. 한 번 더 도움을 구하러 가야겠어. 아내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저런, 남편을 구하지 못했군요. 할머니는 아내에게 황금피리를 내주었어요. 다시 보름달이 뜨면 연못으로 가서 이 피리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도록 해요. 연주가 끝나면 피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려봐요. 다시 보름달이 뜨자 아내는 황금피리를 들고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가에 앉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 다음 황금피리를 가만히 내려놓았죠. 그러자 연못에서 물결이 크게 일더니 황금피리를 휩쓸어 갔어요. 잠시 후 연못이 갈라지고 사냥꾼의 머리와 몸이 솟아올랐죠. 여보! 사냥꾼은 두 팔을 뻗으며 아내를 불렀어요. 하지만 곧 두 번째 물결이 밀려와서 사냥꾼을 다시 연못 속으로 끌고 들어갔죠. 아, 사랑하는 남편을 잠깐 보고 다시 잃다니.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아내의 꿈에 또 오두막집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다시 오두막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황금물레를 주며 말했어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 기운내요. 보름달이 뜰 때 이 물레를 연못으로 가져가요. 원래의 실이 다 감길 때까지 물레를 돌린 다음 물가에 앉아서 기다려봐요. 할머니 말에 아내는 다시 희망을 가졌죠. 드디어 보름달이 모습을 나타내는 날이 되었어요. 아내는 연못으로 가서 황금물레를 빙글빙글 돌렸죠. 물레를 다 돌린 다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전보다 훨씬 크고 요란한 물결이 일어났어요. 물결은 황금물레를 덥석 집어삼켰죠. 곧이어 연못에서 사냥꾼의 몸 전체가 분수처럼 불쑥 솟아올랐어요. 여보, 어서! 사냥꾼이 연못에서 잽싸게 뛰쳐나오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힘껏 도망쳤어요. 그런데 연못이 무섭게 부글거리더니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 온 들판을 덮쳤어요. 도망치던 사냥꾼과 아내는 금방이라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아내는 오두막집 할머니를 애타게 불렀어요. 그러자 사냥꾼은 개구리로, 아내는 두꺼비로 변했죠. 바로 그때 개구리와 두꺼비가 된 사냥꾼과 아내에게 거센 물살이 덮쳤어요. 안 돼요, 여보! 두 사람은 잡고 있던 손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죠.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르자 사냥꾼과 아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낯선 사람들과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 사냥꾼과 아내는 오랫동안 서로 그리워하면서 양떼를 끌고 돌아다녔죠. 어느 봄날 사냥꾼과 아내는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우연히 서로가 있는 쪽을 향해 갔어요. 그러다 골짜기에서 딱 마주쳤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당신도 양을 치러 나왔군요.
둘은 그저 다른 양치기를 만난 것이 반가웠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같은 곳으로 양떼를 몰았어요. 만날 때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한 기분이 들었죠.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냥꾼은 피리를 꺼내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죠. 지난날 제가 피리로 그 곡을 연주하여 남편을 물 밖으로 나오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도 이렇게 보름달이 온 세상을 비추었죠. 사냥꾼은 깜짝 놀라 우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 마치 눈을 덮고 있던 덮개가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제야 사냥꾼은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아내도 달빛에 드러난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았죠. 둘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그 뒤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물의 요정 닉시 재밌게 읽었나요? 이 물의 요정 닉시는 그림 동화에 실린 이야기예요. 그림 형제 이야기에는 동물이 말을 하고 거인이나 요정이 나오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죠. 바악관 주인은 부자가 되는 대신 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주겠다고 닉시와 약속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아들이 태어나 있었죠. 훗날 닉시는 약속대로 사냥꾼이 된 아들을 물속으로 끌고 갔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나요? 바악관 주인은 집에서 무엇이 태어날지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섣불리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사냥꾼 부부는 한동안 헤어져야 있어야 했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따라서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지킬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한 다음 신중하게 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자요.